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방문한 입장으로 휴가차 그런 입장으로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라투님 감사합니다. 나름 꾸준히 올렸는데 예전같이 매일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계속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FS 베타도 그동안 많이 진보를 했고요.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사이버 트럭에 지금 V12인데 V13이 뿌려지고 있죠.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은 진정한 로보택시가 되고 이제 자면서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주의를 굉장히 요합니다. 윈드러너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석규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최대한 영상을 한국에 방문한 동안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버님 감사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많이 내렸는데요. 워낙 그동안 거의 폭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 더 컸죠. 페드가 생각보다 앞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리긴 내렸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이걸 잘 해야죠. 내렸는데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가 그렇게 또 많이 내릴 것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가 안 좋았고, 테슬라는 성장주니까요. 많은 기대감이 반영돼 있으니까 좀 이 플럭추에이션이 엄청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뉴스들을 얘기하면서 특히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모델 Y가 리프레시 되는 것이 크게 작용하는 느낌을 좀 제가 받긴 했는데,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런 밸류를 더 받는 회사라는 거죠. 지금 100%는 아니지만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내부 부품을 즉각 계속 뭐 몇 번이고, 사실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1년에 20번 이상 뭐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근데 겉모양이 바뀌는 건 이번이 또 모델 Y가 오래간만에 처음이니까 이런 외형이 좀 한국에서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그냥 좋은 프로모션이 있거나 사라고 추천했던 이유는 그거보다는 FSD의 밸류가 이제 저는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뭘 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오는 주니퍼는 AI4를 쓸 당분간은 그럴 거기 때문에 현재 모델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프로모션이 있다면 그래서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더 외형이나 특히 제가 이번에 이제 부산에 오면서 BMW i4를 몰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타 보니까 그렇죠.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독일 3사가 화려한 내장이라든지 이게 풀옵션 된 차인데 좋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안마 기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버튼이라든지 실내가 참 화려했지만 역시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건 도저히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운행 중에도 에러가 좀 이렇게 버벅거리는 느낌이 여전히 있었고요. 근데 제가 놀라웠던 점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웨이에서 잘 잡아주는, 보조해주는 느낌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상당 구간에서 그 보조해주는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캔슬이 아니라,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하이웨이에서 좀 놓쳤다가도 제가 다시 이제 당연히 이제 스티어링 휠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동으로 다시 이제 좀 놓쳤을 때는 경고등이 노란색이나 이렇게 취소됐다가도 다시 이제 인게이지 되는 과정들이 보조라는 컨셉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잘 그 시그널을 전방 주셔야 되겠지만,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참 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놀랬던 게 테슬라 모델 3에 있는 이제, 그쵸, 그거는 이제 한국 같은, 그러니까 FSD 기능이 미국 같지가 않죠. 그래서 그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MW랑 예, 큰 차이를 하위에서는요, 큰 차이를 느끼기가, 그렇죠. 이 채널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FSD가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도 한국에도 인제 테슬라 오너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에 불만 사항들, 그러니까 미국과는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거의 뭐 로보택시 같이, 그러니까 제 감독하에는 스티어링 휠을 안 잡고 다니니깐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시내에서. 근데 한국에서 FSD는 오토파일럿과 오히려 더 불편한 차선 변경이 더 제멋대로인 것도 느꼈고요. 한국 분들은 좀 주식에, 테슬라 주식에 좀 더 그런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회사가 추구하는 기술이라든지 그걸 빨리빨리 양산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해서 그걸 제가 빨리 체감할 수 있어서, 거기서 오는 매력? 그러니까 차가 좋아서, 차를 너무 잘 만들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술이 너무 좋아서 테슬라에 빠졌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기능이 너무 제약적이고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서 다른 내연기관하고 이렇게 큰 BMW나 현대도 웬만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내에서 그 HDA 하이 어시스턴트 기능은 꽤 괜찮다고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 하루빨리 이 한국에서도 제가 미국에서 느끼는 것만큼 느꼈으면, 좀 테슬라가 한국 시장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이제 그래도 제법 나름 차가 인제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근데 또 정부 규제도 있겠군요. 그런 규제나 이런 것도 좀 완화돼서 한국에서도 테슬라 FSD를 제가 미국에서 쓰는 것만큼 구독자님들도 이걸 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건 안타깝더라고요. 저라도 이거 i4가 난 거 아닌가.'라는, 물론 좀 더 비싸긴 한데 내부에 이런 풀업을 해서 그런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달러로 월급을 받으니깐요. 환율이 미쳤죠. 네, 여러 가지 한국의 상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환율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감사하신 분들한테, 특히 제가 이런 고마우신 구독자님들한테 오히려 제가 밥을 사야 되는데, 이럴 때 그냥 주변에 인제 친지나 가족들한테 인제 밥을 사는데 가격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솔직히 이거밖에 안 나오나? 그러니까 호텔 뷔페라든지 덕분에 이렇게 비싼 곳에 인제 이렇게 감사하다고 제가 이럴 때 인제 좀 힘을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한국의 외식 물가는, 당연히 소득에 비해서 한국 분들은 정말 너무 올랐다고, 저도 올 때마다 이 가격이 변동되는 걸 느끼니까, 한국에 있었다라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낄 텐데, 미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에 와서 써 보니까 이거 가격이, 저는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물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 하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페드가 그 레이트를 생각보다 덜 내리는, 항상,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제가 체감해도 특히 서비스 물가는 뭐 미친 수준이니깐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쪼끔 듭니다. 근데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걸 달러로 지불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저렴하다고 느껴지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렇죠. 이거는 좀 애플 투 애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한국인이니까 미국에서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국밥이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여전히 한국 음식이 비싸거든요. 미국에서는 싼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이렇게, 대도시에서 비싼 데서 정말 비싸게 먹어도 미국이 한 4-5 배? 많게는, 그러니까 가성비를 추구하게 되면 한 7 배까지도. 근데 이거는 한국 음식이라는 특수성도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와서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온리 인제 외식 물가인데, 영상을 남기질 않았는데, 다들 이게 너무 저렴해 느껴져서 제가 자주 밥을 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오히려 지출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도 똑같은데요.
높은 연봉이지만 결국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서 계속 외식을 자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게 돈을 더 많이 세이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많이 벌어도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남는 돈이 적겠죠. 예, 그런 부분도 아차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렴하다고 마구마구 그냥 거의 뭐 매일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인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근데 그렇게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쪼금 더 인제 걱정되는 부분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수출이 늘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예전같이 수출 시장이 완전 이렇게 점점 문이 닫혀 가고 있잖아요.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한 이점을 예전만큼 크게 못 살릴 것 같은 걱정? 오히려 수입 물가가 올라서 '한국의 물가를 더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잘 되고 수출 시장이 다 열려 있었으니깐요. 근데 지금은 자꾸 닫는 추세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이 생각보다 베니핏이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도체나 이런 것도 자꾸 미국에 지라고 압박을 하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적어지고,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한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생각만큼 수출 증대 효과가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데 그것도 놀라웠는데, 예전에 왔을 때는 항상 이런 방학 시즌 때는 한국인이 꽉꽉 차서 돌아왔는데 확실히 원화 가치의 하락은 관광 수입에 직결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와이프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환율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그때 좀 체감을 했고요. 자, 이제 사이버 트럭 V13이 이제 배포되기 시작했는데 이거 아쉽더라고요. 저도 알람을 받았는데 이게 예, 제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바로 영상을 이렇게 못 올리는, 지금 아마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제 V12로 찍은 거를 올릴 텐데, 근데 비가 와도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근데 경고 문구는 뜹니다. 이제 FSD가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문구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사이버 트럭도 잘 해 줘서 와이퍼도 잘 닦이고요. 그런 것도 좋았고요. 근데 V13을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모델 Y나 지금 대규모로 뿌려지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리버스 어시스트라든지 주변에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는 좁은 공간에서도 턴한다든지 이런 게, 사이버 트럭은 워낙 덩치가 커서 고런 부분이 좀, 근데 차츰 나아지겠죠. 이거 뭐 지금 안 된다고 불평불만해도 뭐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업데이트되고 AI라는 게 결국 트레이닝되고 테스트해서 모델이 인제 구현이 좀 완성도가 높아지면 결국 올 거기 때문에, 근데 빨리 해 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좋겠지만 아직 사이버 트럭의 V13과 모델 Y의 V13은 다르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성능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능과 몇몇 부분들은 제한돼 있다라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 돌아다니는 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니깐요. 빨리 돌아가게 되면은 요 부분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깐요. 이 맛에 테슬라를 타는 거죠. 그 다시 한번 이런 거를 한국에서 체감을 못 한다라는 게, 한국에서 제가 테슬라를 보면은 이거 너무 차이가 나도 이거 돈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과 사람들이 괴리를, 그래서 한국 분들은 참 예,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는 방식과 달라서 저는 차가 좋아서 접근을 했는데 이 주식, 그렇죠. 이게 좀 다르다라는 점이, 그리고 한국 분들이 좀 대단하시다는 느낌. 이걸 몸소 V13에 이런 걸 못 느끼시는데도 테슬라 이런 팬분들이 참 많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FSD 가격을 못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는요. 근데 미국에서는 저는 돈값을 한다고 생각하고, 구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 하도 차가 안 팔리거나 이러면은 FSD를 트랜스퍼하다 보니까 한두 번 트랜스퍼하게 되시면요, 결국 테슬라를 몇 년 타시게 되고 계산해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몇 번 트랜스퍼가 되게 되면은 그냥 소유한 게 월등히 이익입니다. 그냥 사는 게.
사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사는 걸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경우는 사는 거를 이제는 뭐 트랜스퍼를 안 해 준다고 그러면은 그쵸. 구독이 날 수도 있는데 결국 안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인제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어스틴이든 그러니까 텍사스죠. 텍사스에서 인제 어스틴이든 도시에서 지금 로보택시를 타진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하게 되면은 그 규모가 상상 초월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 기준에 못 맞출 수도 있지만 현재 있는 로보택시 기업들 중 어느 기업보다도 폭발성이 차를 많이 만드니깐요. 그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 빨리 로보택시가 제한적으로나마 그쵸. 제가 지난 아버지와 영상에서 보험 문제를 거론했는데 제한적인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같은 데 보면은 굴 뚫어서도 하는데 고걸 좀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서는 충분히 '대중교통을 잠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직 그래도 그 보험 제가 인제 교통사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와 이 비용 문제가 장난이 아닌데 인제 V30을 맛보면 또 이게 또 날아갈지 저도 언급을 했는데 V30을 맛보면은 또 이 생각이 바뀔지 요즘 AI 발전이 무섭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인제 규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저는 GPT가 너무 똑똑해요. 얼마 전에 이런 규제가 트럼프 정부가 이런 규제를 낮춰서 인제 테슬라한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그런 인제 트렌드가 보인다라는 거지 GPT 이게 5이 아니고 4만 물어봐도 이 정도의 분석을 해 준다라는 게 아직 인제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NHTSA가 그걸 대비해서인지 아니면은 너무 한 회사만 타겟팅이 된 건지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는 좀 누구도 올바르다고 얘기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만들기가 발전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항상 많이 배포하고 있고 지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테슬라만 타겟팅이 되다 보니까 요거를 좀 NHTSA도 인제 수정을 하지만 그래도 NHTSA의 이런 관점은 크래시 리포트를 내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 그쵸. 나쁜 건 아닌데 그 데이터가 공개된다 한들 오히려 기업의 기밀이라든지 그 데이터가 다른 데 쓰이게 되면 테슬라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 데이터를 공개하긴 싫죠. 그렇지만 그거를 또 방패를 삼아서 공개해야 되는데 사고에 대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에 또 인제 숨으면 안 되겠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수정을 하려고는 하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이제 투명하게 데이터를 크래시 리포트를 내라. 그래서 아직은 지금 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그럴 추세라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라서 서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나름 또 여기서도 약간의 저는 텐션이 좀 GPT 말대로 텐션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루머에 대해서 NHTSA도 좀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들도 뭐 완벽한 건 아니니까 이참에 인제 좀 고치고 그렇지만 나는 크래시 리포트는 포기 못 해. 근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좀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루머가 있다라는 거를 NHTSA가 좀 그러니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티어링 휠이 없고 페달 없이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뿌리긴 뿌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현 정부와의 NHTSA도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역시 이게 미래죠. 그리고 이 미래를 부정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아 이거 위험하니까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미국에서는 여전히 좀 정치가 양극단으로 갔어도 이런 부분들 결국 발전시켜서 지금 불안정하니까 이거 쓰면 안 돼라는 걸로 가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방향으로 발전되고 더 편의성이 충분히 이 장점을 살린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건 누구도 다 잘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완벽한 게 아니고 기술적인 루폴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안해서 이걸 써는 건설적인 토론의 입장으로서 다가간다라는 점에서 싸움이 있고 약간은 좀 의견 충돌이 요즘 약간이 아니라 많이지만 그래도 이걸로는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동의를 좀 얻어냈다라는 부분도 보여서
저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현재도 이걸 좀 확장하는데도 NHTSA도 확장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에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이걸 그렇다고 해서 안 쓰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현 정부도 아는 것 같고, 이걸 그래도 확장을 조금씩, 그러니까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천천히 확장하라는 정도의 느낌? 이런 뉘앙스가 좀 잘 전달됐으면, 제가 여전히 말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영상이 어 많이 이렇게 남겨 놓으면은 그런 생각도 요즘 듭니다, 마지막은. 제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더라도 지금까지 남은, 제가 없어지더라도 지금까지 남은 영상을 가지고 AI가 날 트레이닝하게 되면은 어떤 일렉트로캠이라는 모델이 생겨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만들어 놓은 지금 영상도 지금 트레이닝하려고 하잖아요. 아직 근데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라도 좀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영상 기반으로 인제 하는 게 아직 그렇게 완벽하진 않는데,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많이 만들어 놓다 보면은 결국 AI가 제 걸 트레이닝해서 일렉트로캠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는 알아서 영상도 만들면서 제가 없어지더라도 테슬라에 관해서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